변기에 떨어진 피 한 방울. 그게 암의 시작이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항문에서 피가 나면 치질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판단 하나가 생명을 바꿉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2세 김영숙 할머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배변 후마다 휴지에 묻은 선홍색 피, 때론 변기 물에 붉은 자국이 남기도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지. 하며 넘기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과 어지럼증, 식은땀으로 할머니는 119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직장암 2기. 이미 암세포가 주변 점막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년째 대장과 항문 질환만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우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치질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대장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치질로 오인해 병원에 늦게 오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십니다. 그때 그냥 내시경만 했어도. 치질과 대장암은 증상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단 하나, 출혈이 반복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질로 오해하기 쉬운 대장암 초기 징후 4가지와 건강검진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수치까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휴지에 피가 묻어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배변 시 출혈, 반복되면 치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화장지에 피가 조금 묻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배변 후 피가 나면 무조건 치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72세 김영숙 할머니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변을 보고 나니 휴지에 선홍빛 피가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치질인가 보네. 별 생각 없이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피가 묻었습니다. 이번엔 양이 조금 더 많았고 변기 앞물까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도 없었고 배변도 괜찮았기에 그냥 자극받았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사이에 3번, 4번 반복됐습니다. 마음 한켠에 불안함은 있었지만 괜히 병원 갔다가 내시경하면 힘들잖아.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3달쯤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심한 복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탈진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직장암 2기. 이미 출혈이 반복되던 그 점막은 암세포가 퍼지고 있었고 조기라 보기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이처럼 대장암의 가장 흔한 초기 신호는 출혈입니다. 특히 변을 본 후 휴지에 피가 반복해서 묻는 경우, 변기 물이 붉게 물드는 경우, 이건 단순한 치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질 출혈과 암성 출혈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치질은 주로 변이 딱딱하고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질 때 발생합니다. 출혈이 선홍색이고 한두 번 정도 며칠 간격으로 나오다가 자연히 멎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배변 시 통증이 동반됩니다. 반면 직장암이나 대장암의 출혈은 통증 없이 출혈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배변을 하지 않아도 출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은 표면이 쉽게 벗겨지고 혈관이 증식되어 있어 조금만 자극이 가해져도 출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출혈은 시간이 갈수록 빈도와 양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약 46%가 초기 진단 당시 출혈 증상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치질인 줄 알고 수개월을 넘겼다는 점,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출혈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내시경을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출혈의 형태와 변 색깔, 변 모양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5월 13일 선홍색 출혈, 휴지에 묻음, 5월 15일 변기 물 붉게 물든 약간 어지럼증. 이런 식으로 간단히 기록해두면 진료 시 의사가 증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혈변이 항상 붉은색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장암의 위치가 깊은 곳일 경우, 출혈이 장을 지나며 산화돼 변이 검붉거나 까맣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인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치질도 고통스럽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암을 치질로 착각해 놓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조금이라도 반복된다면 그냥 치질이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한 번의 내시경이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변의 모양이 가늘어졌다. 대장 속 통로가 좁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변이 얇게 나와요. 옛날엔 굵고 시원했는데 요즘은 연필처럼 가늘고 끊어져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의 굵기는 단순히 식습관이나 변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장암의 초기 신호 중 하나가 변 모양의 변화, 그 중에서도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입니다.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를 저장하고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 어딘가에 혹이나 종양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점점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 결과 변이 통과하는 길이 좁아져 정상적인 굵기의 변이 아닌 가늘고 길쭉하거나 끊어진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68세 김용만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변비인 건가? 물 많이 마시고 채소 좀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을 마셔도 섬유질을 먹어도 변의 굵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가늘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가끔은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직장에서 약 2.5cm 크기의 선종성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였기에 용종 절제술만으로 회복할 수 있었죠. 대한대장학문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암 환자의 약 30%가 변 굵기 변화를 통해 병원을 찾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암 또는 전암성 병변 용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만큼 변의 모양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변비와 암성 병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 변비는 주로 식습관과 수분 부족, 운동량 감소로 생깁니다. 변의 굵기가 달라지더라도 일시적이고 며칠 내에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용종으로 인한 변형은 오랜 기간 동안 변이 점점 더 가늘어지고 변을 보고 나도 잔변감이 남거나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동반됩니다. 또한 간헐적인 복통이나 출혈, 복부 팽만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변의 굵기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달라졌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직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출혈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변 모양은 출혈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 모양 일지를 작성하는 것,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달력에 5월 1일 굵기 정상 황갈색, 5월 3일 연필형 길고 가늘게 끊어짐, 5월 7일 굵기 회복됨. 이런 식으로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병원 진료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받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과거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검사 주기를 더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늘어진 변, 그냥 변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도 이상하다. 이상하게 계속 얇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늘 말을 겁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을 줄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징후. 복부 팽만감과 가스 차는 느낌, 단순한 장 트러블 아닙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가스가 자꾸 차고 배가 빵빵해요. 이런 증상 단순히 과식했나?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70세 오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밥맛도 없고 속이 자주 불편해서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서 드셨죠. 가끔은 배에 가스가 찬 듯 부풀고 왼쪽 아랫배가 뻐근하기도 했지만 나이 드니 소화가 잘 안 되네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3주 이상 계속되었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자 내과를 찾으셨습니다. 결국 대장 내시경을 권유드렸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S자 결장 부위에 암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장암은 단순히 출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장 속 공간이 좁아지면서 음식물 통과가 느려지고 그 결과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결장암은 초기엔 통증 없이 복부 불편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장 트러블이나 소화 불량으로 오인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오래가고 반복된다면 반드시 대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약 38%가 복부 팽만을 주요 초기 증상으로 보고했으며 그중 절반은 위장 질환으로 착각해 진단이 3개월 이상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부 팽만이 단순 위장 문제인지 혹은 대장 문제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 위장 트러블의 경우 식후에 일시적으로 더부룩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트림, 가스 배출 후 증상이 완화됩니다. 소화제 복용 시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대장 문제에서 오는 팽만은 식사와 관계없이 종일 이어지며 좌하 복부나 아랫배가 특히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고 소화제에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오거나 가스를 배출해도 개운하지 않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S자 결장 부위는 대장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암이 자라날 경우 복부에 체류된 음식물과 가스가 통과하기 어렵고 그 결과 복부 팽만이 지속됩니다. 저는 50세 이상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부 팽만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이와 대장을 동시에 검사하셔야 합니다. 위내시경만 받고 위는 멀쩡하대요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문제는 대장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복부 팽만이 있는 분들 중에 소화제를 2주 이상 계속 복용하시는 경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약으로 덮고 있는 셈입니다. 약은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증상을 눌러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더부룩함이 익숙해지기 전에 병원에 꼭 오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고 변비 또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 문제로 보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속이 자주 답답하신가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더부룩함이 반복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몸은 늘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징후, 철분결핍성 빈혈이 지속된다면 보이지 않는 출혈을 의심하세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머리도 어지럽고 숨도 차더라고요. 이런 말씀 외래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기력 저하나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시지만 이 안에 숨겨진 암의 신호를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76세 최복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럽고 가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빈혈 수치가 낮다며 철분제만 처방해줬고 할머니는 몇 달간 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중엔 누워있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정밀검사 끝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행성 우측 대장암, 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잠복 출혈로 인해 수개월간 빈혈만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출혈, 즉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혈액 손실이 바로 빈혈의 가장 위험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특히 대장의 오른쪽, 맹장 쪽에 생겼을 경우 출혈이 바로 배변에 섞이지 않고 장을 거치며 산화되기 때문에 검붉게 변하거나 아예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는 안 봤는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색소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몸은 점점 산소를 부족하게 느끼며 피로감, 어지럼증, 숨참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혈액학회 통계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철분결핍성 빈혈 환자 중 약 24%가 대장질환, 특히 대장암이 그 원인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혈색소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10일 이하, 남성은 13 이하일 경우 빈혈로 판단하며 이 수치가 2회 이상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소화기계 검사를 권합니다. 둘째, 철분제를 장기 복용 중인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혈의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철분을 아무리 보충해도 계속 피가 새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빈혈 증상이 복부 불편감, 체중 감소, 식욕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빈혈로 보아선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소화기 내부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빈혈은 결과이고 출혈이 원인입니다. 결과만 붙잡고 약으로 덮는다면 원인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피로하고 숨이 차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빠지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혈액 검사 결과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의사에게 혹시 대장 검사도 해봐야 할까요? 이 질문 한마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문 출혈이라고 해서 무조건 치질은 아닙니다. 평소와 다른 출혈, 이상한 변 모양, 배 속이 자꾸 더부룩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나 위장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징후. 첫 번째, 반복되는 출혈, 두 번째, 가늘어진 변, 세 번째, 계속되는 복부 팽만, 네 번째, 설명되지 않는 빈혈.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대장암의 조기 발견 가능성은 무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 발짝만 먼저 나아가면 암이라는 거대한 병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자식에게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증상을 숨기고 참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 한 방울이 저를 살렸어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더 일찍 치료받았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휴지에 피가 묻었는데 걱정되셨나요? 변이 이상하게 가늘어졌는데 그냥 넘기셨나요? 숨이 자주 차서 빈혈인가 보다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내 몸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주 작은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오늘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